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구 암남공원에 있는 송도 용궁구름다리가 인파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개통한 지 5년 만에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고 입장료 수익도 지난해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서구의 송도 용궁구름다리가 필수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5일 개통 이후 지난 20일까지 방문객은 218만여 명, 한 해 평균 4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송도 용궁구름다리는 교량과 건축 구조를 접목한 독특한 디자인은 물론이고 특히 송도 앞바다의 풍광을 360도로 볼 수 있는 빼어난 전망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송도 용궁구름다리는 송도 해수욕장과 거북섬을 잇는 옛 송도 구름다리의 복원판입니다. 암남공원과 동섬을 잇는 길이 127m, 폭 2m의 보행교로 실제 출렁입니다. 최근엔 외국인의 증가세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23년도에 2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18만 5천여 명으로 7배 늘었습니다. 주로 대만에서 많이 오고요. 여기는 이제 날씨가 좋을 때 사진 찍으면 여기 다리 이쪽에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다리도 보이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찍었을 때 얘가 티파니 키를 닮은 것 같아요. 티파니의 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사진 찍고 나면 좀 행운을 얻어간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我觉得这个地方非常的漂亮，而且是展现很多自然丰富的资源这样。然后你们的海水非常的干净，非常的美丽的一个地方。 송도 용궁구름다리는 서구민가 7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들은 1,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면서 입장료 수익도 늘어나 지난 2023년에는 5천여만 원을, 24년도에는 그보다 2배 늘어난 1억 1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구는 동섬 상부에 계절별 초화 등을 심어 경관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5일 개통 5주년을 기념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 화명동 장미공원에 올해도 장미 수십 종이 만개했습니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변 상점들도 활기를 띠면서 상인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화명동 장미원이 알록달록 물들었습니다.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50여 종 장미 수천 그루가 일제히 꽃을 피웠습니다. 기쁨의 노란 장미, 사랑의 붉은 장미, 아담한 장미서부터 두 손 가득 담기 힘든 커다란 장미까지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문객들은 장미와 함께 추억을 담습니다. 아이들도 어르신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처음 들어서자마자 장미 향이 확 풍기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너무 좋네요. 오늘 처음 한번 와봤는데 너무 좋다 진짜. 이런 꽃을 보니까 또 더 마음이 또 이제 편안해지고 나도 저 꽃처럼 좀 이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어릴 때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생각도 또 나고 그러네요. 우범지대로 남아있던 화명동 장미원은 10여 년 전부터 가꿔지기 시작했고 장미가 피면서 봄꽃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미가 피면 주변 상권에는 활기가 돋습니다. 상인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 상점 70여 곳은 장미철이 되면 매출이 크게 오릅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상권과 접목하면서 각종 상권 육성 사업에도 선정돼 2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 상가는 매출이 약 30-40% 정도 업이 됩니다. 꼭 장미철만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홍보를 해서 다음 달 6일과 7일에는 상인들이 축제를 마련합니다. 어린이 500명이 참여하는 사생대회를 비롯해 가수들의 공연과 플리마켓 등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사계절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매주 주말 버스킹 공연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장미는 6월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10월에는 가을 장미가 선을 보이고 올 여름부터는 장미원 일대에 수국이 피어나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인 이기대는 해안가를 따라 5, 6도까지 천혜의 절경을 즐길 수 있지만 계단과 급경사가 많아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안 산책로의 보행약자 배려길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남구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이기대 지질공원 안내소부터 바다 전망대까지 480m 구간에 데크 난간길과 휴식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이기대 보행약자 배려길은 8도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6도 스카이워크부터 시작되는 이기대 해안 산책로는 바위 절벽에 구름다리와 울타리로 길을 내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지만 지형 특성상 산길과 계단이 많아 유모차나 휠체어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휠체어 타고 와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끝에 가니까 정자가 또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저까지 휠체어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저기 다 바닷가 다 보이니까 거기 힐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멀리 못 가는 사람은 여름에 덥고 할 때 이 그늘 지고 하니까 와서 쉬고 이러면 좋긴 좋아요. 남구는 향후 동생말부터 어울마당까지 보행약자 배려길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부산 강서구가 전국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강서구 일대의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돼 첨단 기업들의 유치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산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참여한 지역은 모두 25곳. 이 중 7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이름을 올린 가운데 울산과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전남 해남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녹산 국가산업단지와 신호, 화전, 미음산단 등 6개 산업단지 등 모두 1,500만 평을 대상지로 지정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최대 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대 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를 활용해 에코델타시티 데이터 센터와 부산신항 선박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강서구에 보다 많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기업 등 첨단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는 강서구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련 시설을 구축해 2030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산자부는 다음 달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역 농업 분야 곳곳에도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 연구의 진심인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한 사람의 열정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또 세금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정욱 농촌지도사, 동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욱쌤은 굉장히 미생물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을 대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미생물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이룬 성과는 배지의 자체 생산입니다. 미생물의 먹이인 배지는 유익균 증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 매년 5에서 6억 원어치의 배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야 했는데 자체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1년 반의 기간 300번이 넘는 실험이라는 집념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미생물 배양 실험만
한 300번 정도 그 당시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면은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희열은 좀 희열감이 좀 되게 컸습니다. 제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 성공을 한다면은 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농업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욱 지도사가 이처럼 미생물에 집중하게 된 건 그의 말대로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 유질 개선이라고 체세포도 좋아지고 또 다른 첨가제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농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고 또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는 기능성 미생물 개발에 나선 것. 실증 실험을 마치면 곧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그 축산농가 축분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만 잡는 미생물을 개발한 미생물을 올 하반기에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농업을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릴 거라고 말하는 김정욱 농촌지도사. 열정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구입니다. 신라대학교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산동 부산여대에서 개법동 신라대로 발전해온 지난 70년의 흔적이 새로 기록되는데요. 신라대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54년 출발한 박영학원. 이듬해 중구 광복동에 부산 첫 여성고등교육기관 부산여자대숙을 열었습니다. 69년 4년제 부산여대로 승격돼 연산동에 자리 잡았고 1994년엔 사상구 괴법동 백양산 자락으로 옮겨와 97년 남여공학으로 전환, 지금의 신라대가 됐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여성교육에 앞장선 지 70년. 신라대 역사를 담은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이제 2년밖에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사실 그 당시에 여성을 교육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산의 첫 여자대학교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다시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아닐 수 없겠죠. 작은 건물에서 60여 명이 공부하던 학교는 연산동 3만 평 캠퍼스로 또 괴법동 54만 평 캠퍼스로 발전하며 수만 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역사관에는 학교 설립 당시 자료에서부터 70년간 학생과 교직원의 발자취가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학교를 거쳐간 지금 학교를 이끌고 있는 5,400여 명의 교직원 이름 하나하나가 모두 새겨졌습니다. 특히 역사관은 관련 전공 교수 24명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해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역사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져 창조와 단합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라대는 이번 70주년 역사관 개관을 계기로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는 다짐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주민 4명이 숨진 사구 구평동 산사체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5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현장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복구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2019년 10월 3일 오전 집중호우로 사구의 한 야산이 붕괴됐습니다. 산 아래 주민 4명이 숨졌고 20여 개 기업이 흙더미에 묻혀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과 기업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를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산에 연병장을 만들며 폐기물로 사면을 성토하고 배수 등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5년 반이 지난 지금 현장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검은 석탄재는 자취를 감췄지만 산비탈은 맨살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봤습니다. 사구가 계단식으로 사방댐을 설치했습니다. 그 아래엔
산사태 피해 건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건물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외벽은 파손된 데다 산사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기업의 물적 보상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 하지만 심적 불안과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포장재 자체에 그 까만 그 석탄재 같은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 다 불량품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이유도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석탄재가 묻기 때문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밝은 옷을 입고 싶어도 못 입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이제 봄철 장마철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언제 또다시 저 위에 산사태가 재발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한편 국방부는 복구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석탄재 물량이 2만여 톤으로 예상보다 증가해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진도는 54% 수준이며 지자체와 협의 후 보완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해 내년 6월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강서구에는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 식품 공장이 있습니다. 업력 15년 이상의 우수한 소상공인에만 선정한다는 100년 소공인, 부산시 우수식품 인증서만 봐도 기대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통맹장 87호 최순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기름 짜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를 보는 순간 저 기계를 사서 나도 좋은 거 먹고 우리 고객들한테도 좋은 참기름 팔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고 나니까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야야 너그 참기름을 볶을 때는 참기름 짤 때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뭐고? 그래 하셨고 또 한 드셔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그 참기름은 마지막 한 발음까지 맛있다. 다른 참기름은 위에 조금 있으면 향이 다 날아가고 맛이 없는데 너거는 마지막 한 발음까지 맛있다. 그게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국유통공사로 통해서 좋은 통깨만을 선별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통깨는 다 같은 이제 통깨잖아요. 다 같은 깨가 한국유통공사에서 하더라도 저희 공장에 들어오면 제품이 정말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청결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임하는 직원들 마음 생산을 하면서 좋은 참기름이 되어야 되는데 정성을 이제 쏟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명장 87호 최순희 명장의 참기름과 들기름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눈에도 청결한 제조 환경에 벌써부터 믿음이 가는데요. 전통적인 압착 방식으로 저희는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 참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깨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4번 이상 씻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고소하게 볶아낸 깨는 본격적으로 기름을 짜기 위해 착유실로 이동합니다. 황금빛의 참기름이 흘러나오자 고소한 냄새가 가득 퍼집니다. 어린 시절 동네 방앗간이 떠오르는 그 향에 군침이 도는데요. 참기름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 들기름 역시 명장의 손끝에서 탄생합니다. 저희는 저온 압착으로 해서 들깨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냉장고 보관을 하라는데 저희는 냉장고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1년까지, 2년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갓 착유된 기름은 침전실로 이동해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확실히 걸러지면서 깔끔한 맛의 들기름이 탄생합니다. 35년째 전통 참기름과 들기름의 맛과 향을 알리고 있는 최순희 명장. 앞으로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희 딸이 잘 이끌어 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처음 우리 참기름을 선택한 그 맛, 그걸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한 맛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고객 여러분들, 우리 참기름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1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을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